페드로 포로가 오른쪽에서 공을 올렸고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어뜨렸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때린 공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손을 지나 골문 위쪽에 꽂혔습니다. 스페인 1, 아르헨티나 0. 그 한 골로 스페인은 16년 만에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골은 페란 토레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넣은 첫 골이었습니다.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가 자리를 잃은 선수. 골이 취소되자 카메라 앞에서 제발 골이기를 바랐던 선수. 많은 비판을 받으며 벤치에서 결승을 시작한 선수가 가장 늦은 순간 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2000년 2월 29일 스페인 발렌시아 근처의 작은 마을 포이오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윤년에만 돌아오는 생일을 가진 소녀는 처음부터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풋살을 했고 지역 학교에서 공을 차던 모습을 본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 6살 무렵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장은 집에서 차로 20분 남짓한 곳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발렌시아를 응원했고 소년에게 그 유니폼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매일 입고 뛰어야 하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2017년 12월 17살의 페라는 에이바르를 상대로 라리가에 데뷔했습니다. 스페인 1부 리그 역사상 2000년대에 태어난 선수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속도와 드리블, 여러 공격 위치를 소화하는 능력 때문에 관심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유소년 대표팀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강했습니다. 2019년 유럽 19세 이하 선수권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2골을 넣어 스페인의 우승을 안겼습니다. 큰 경기에서 골을 넣는 선수라는 기억이 그때부터 그의 경력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망주라는 말은 아직 완성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렌시아에서 3시즌 동안 97경기에 나섰지만 기록은 9골이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했지만 팀을 혼자 끌고 가는 공격수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숫자였습니다. 2020년 여름 20살의 페라는 평생 뛰어온 고향팀을 떠나 맨체스터 시티로 향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기다리는 낯선 나라, 낯선 리그였습니다. 맨체스터에서 그는 측면 공격수에서 중앙 공격수로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 30경기에서 11골.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해트트릭까지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즌에는 출전이 4경기로 줄었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그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 바르셀로나와 계약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페란에게 꿈의 유니폼이었지만 꿈의 구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 꿈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득점 기회를 놓칠 때마다 비판이 쏟아졌고 선발에서 밀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경기력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페란은 훗날 당시의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이 머릿속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견디고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가 붙잡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멈추면 가라앉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는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샤크, 상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별명만 바꾼다고 경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페라는 훈련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함께 바꿨습니다. 기회가 적다는 사실보다 주어진 몇 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2024년 바르셀로나 100번째 경기에서는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무렵 자신이 정신적으로 훨씬 강해졌고 어려운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한 경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 2-5 시즌에는 선발보다 교체 출전이 훨씬 많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계속 골을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단 뒤 개인 최다인 19골을 넣었고 코파델레이에서는 6골로 득점왕이 됐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라리가에서 16골을 넣어 라민 야말과 함께 스페인 선수 최다 득점자에게 주는 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한때 출전 시간 때문에 흔들렸던 선수는 벤치에서도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공격수로 자신의 자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대회 직전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자 페라는 카보베르데와의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인구 50만 명 남짓한 월드컵 데뷔국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페란의 슈팅은 골대를 때렸고 경기는 0-0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그에게 특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 경기 뒤 선발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스페인이 이미 크게 앞선 상황에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시간에 드디어 골망을 흔들었지만 판정은 득점 취소였습니다. 중계 카메라에는 페란이 제발 골이기를 바라는 말이 입 모양으로 잡혔습니다. 점수는 이미 4-0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그 한 골이 필요했습니다. 골이 없는 공격수에게 숫자 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믿게 해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줄었다고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16강전, 스페인이 연장으로 갈 것처럼 보이던 순간 페란에게 공이 왔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직접 슈팅하지 않고 미켈 메리노에게 연결했습니다. 메리노의 골로 스페인은 8강에 올랐습니다. 골은 아니었지만 결승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꼭 필요했던 선택이었습니다. 7월 19일 뉴저지,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결승이 될 수 있는 경기였고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스페인의 슈팅을 계속 막아냈습니다. 페란은 또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스페인은 공격의 답을 찾기 위해 교체 카드를 꺼냈고 페란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67분과 87분에도 골에 가까이 갔지만 마르티네스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간은 0대0,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장 106분. 이번에는 오른쪽에 페드로 포로가 올린 공을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페란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페란은 공을 한 번 더 잡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바로 때렸습니다. 대회 내내 기다렸던 첫 득점이 월드컵 결승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2010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연장 116분에 넣은 골로 첫 우승을 만들었다면 2026년에는 페란 토레스가 106분에 두 번째 별을 달았습니다. 경기 뒤 페란은 자신의 골보다 트로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회 내내 비판을 받았지만 계속 일할 힘을 잃지 않았다고 돌아봤습니다. 월드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첫 경기 뒤 주전 자리를 잃은 순간만 보면 그의 대회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의 마지막 시간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전체 이야기가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역할이 줄고 내 이름이 명단 뒤로 밀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발이 아니어도 준비는 멈출 수 없고 오늘 골이 없어도 다음 공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기회가 오는가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결정적 순간 뒤에 숨은 사람들의 시간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도 그랬다 해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페란은 월드컵 내내 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승 106분의 한 골은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우승을 만든 슈팅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슈팅은 벤치에서 기다린 시간, 취소된 골, 흔들린 마음, 그리고 멈추지 않은 움직임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한 기회가 때로는 가장 오래 남는 장면이 됩니다.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그랬듯 우리도 매일 선택 앞에 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